안녕하세요. 법무법인 5월에서 일하는 유명한 노무사라고 합니다. 오늘의 할 이야기는 왜 노동조합인가?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미 조합원이신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주제는 어쩌면 생뚱맞으면서도 별 의미를 가질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셨고 한 달에 몇만 원씩 조합비를 내시는 입장이라면 그래도 한 번쯤은 왜 여러분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셨는지, 왜 조합원이 되셨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노조가 여러분들에게 별다른 의미를 가질 수 없다면 여러분들은 노조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으실 테니까요. 왜 노동조합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 몇 가지 질문을 더 던져봐야 됩니다. 첫째, 왜 노동조합에 가입하셨나요? 둘째, 노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얻고자 하시나요? 셋째,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그 무엇을 노동조합이 아닌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넷째, 그렇다면 그 무엇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지금 제가 드릴 이야기는 저의 경험과 생각을 통한 저의 답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보시는 그림은 인생시계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80세까지 사신다고 했을 때 20대 중반에서 20대 후반에서 취직을 해서 노동을 시작하시고 30대, 40대에는 열심히 일하시고 일반적으로 50대 초반, 중반에 퇴직을 하시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어 있지만 60세까지 일하시는 분은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그림은 한국 직장인의 평균적인 삶입니다. 이것도 보통 7시에서 8시 사이에 출근을 하시고 12시에서 1시쯤 점심을 드시고 오후 7시에서 8시쯤 퇴근을 하시게 됩니다. 어떤 통계를 보면 2020년 직장인의 근무시간은 실근무시간으로 따졌을 때 하루에 9.1시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실근무시간이 9.1시간이지 회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보내는 시간은 좀 더 있죠. 점심시간 1시간이 그렇습니다. 점심시간 1시간에 포함하여 10시간가량을 회사에서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도 빠진 시간이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입니다. 수도권의 출퇴근 시간은 2시간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회사를 위해서 또는 회사를 위하지는 않지만 회사 때문에 여러분들의 하루를 중에 투여하는 시간은 실근로시간 9시간, 점심시간 1시간, 출퇴근 시간 2시간 합하여 11시간 내지는 12시간을 회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투여하고 계십니다. 회사를 위해서 바친 청춘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노동은 곧 시간이면서 청춘이면서 인생이면서 삶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통 회사 가기 싫죠. 왜냐하면 일이 힘들어서 라기보다는 회사에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그런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보통 보기 싫은 사람을 우리는 상사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경우를 상사병에 걸렸다고 부르기도 합니다. 양진호 같은 상사 만나면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회사에는 양진호 같은 사람이 없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는 회사에서는 지옥 같은 출근길이 될 겁니다. 통계적으로 직장인의 10명 중 7명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다고 합니다. 사회복지 공무원조차도 지옥 같은 출근길이라고 생각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왕따를 당하거나 실적 압박에 당하면 여러분들의 직장은 무서운 일터가 되기도 합니다. 1년에 약 2,000명가량이 업무상 재해로 유명을 달리하시기도 합니다. 하루에 7명가량이 퇴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노동이 삶이라고 했을 때 행복하게 노동한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인생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단언컨대 최소한 불행한 노동 위에서는 행복한 삶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곧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는 어떠한 노동을 할 것인가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어떠한 노동을 할 것인가는 곧 몇 시간 정도 근무를 하실 거냐, 그 근무의 대가로 임금은 어느 정도 받으실 거냐, 얼마나 쉬실 수 있는 거냐, 다치지 않고 목숨 잃지 않고 일하실 수 있는 거냐, 이걸 의미합니다. 이걸 우리는 보통 노동의 조건, 노동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노동 조건을 개선한다는 건 노동 조건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노동 조건은 크게 보면 네 가지로 결정됩니다. 근로계약과 취업규칙과 노동법과 단체협약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 개인이 체결하는 겁니다. 근로계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좋은 사장님을 만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연봉계약서를 통해서 임금 인상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노동자비 없으시다면 여러분들이 노력한다 그래서 연봉 인상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두 번째, 취업규칙을 보면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취업규칙을 만들 때 관여하실 수 있나요? 관여할 수 없습니다. 결국 취업규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려면 좋은 사장님을 만나야 됩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좋은 사장님이 그리 많이 있을까요? 별로 없을 겁니다. 노동법을 통해서 여러분의 근로조건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노동법은 누가 결정하나요? 국회에서 결정합니다. 그러면 노동조건을 노동법을 통해서 개선한다는 건 좋은 국회의원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좋은 국회의원이 그리 많이 있나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체협약이 있습니다. 단체협약은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체결하는 겁니다. 이 단체협약을 통해서만이 여러분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권리를 합하여 우리는 노동 3권이라고 부릅니다. 헌법에서 노동 3권을 보장했다는 뜻은 그 자체로 근로자의 기본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노조를 만든다, 교섭을 한다, 단체행동을 한다는 건 곧 헌법을 준수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헌법에서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을까요? 근로자는 사용자보다 그 힘이 월등히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모여서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사용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힘의 균형을 가지고 단체 교섭을 통해서 근로조건을 향상하도록 헌법에서 보장해주고 있는 겁니다. 단체 교섭권이 좋은 이유는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단체 교섭 요구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가 없습니다. 노조법에서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 교섭 요구를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는 부당노동행위라고 그래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설사 내심의 의사로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응하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최소한 교섭 테이블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용자는 여러분들의 요구를 수용해야 될 법적 의무가 있을까요?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응해야 될 의무는 있지만 여러분들의 요구에 대해서 반드시 수용해야 될 법적인 의무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무엇이 사용자로 하여금 여러분들의 요구를 존중하게 만드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즉, 여러분들의 요구를 수용하게 만드는가. 인간에 대한 존중은 두려움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즉, 노동조합의 요구를 내지는 노동조합의 요구를 사용자가 존중하게 한다는 건 노동조합이 두려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사관계로 넘어와서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양진호가 부하 직원을 폭행하는 장면입니다. 주위에 있는 동료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팔짱을 끼고 있거나 모른 척 자판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양진호 갑질을 제보하는 직원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왜 침묵하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두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양진호가 왜 두려울까요? 직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양진호에겐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러면 양진호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양진호의 힘은 재산권에서 나옵니다. 양진호는 자기의 회사를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각을 그 직원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노동조합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노동조합의 힘은 단언컨대 단체 행동권에서 나옵니다. 수십 차례 교섭을 요구했고 노조의 요구가 합당함에도 회사가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노조의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쩔 수 없지라고 하면서 포기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법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 무엇이든 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단체 행동을 부추기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권리가 있다는 것과 권리가 없다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즉, 칼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단체 행동이란 무엇인가요? 단체 행동이란 헌법이 보장한 근로자의 기본권입니다. 그리고 노조법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쟁의행위란 파업 등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찰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그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단체행동, 쟁의행위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단체행동을 하기가 두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불법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체행동이 정당하려면 4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되는 겁니다.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고, 근로조건을 목적으로 하면 되고, 폭력과 방해기를 쓰면 안 되고,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과 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치는 절차를 지키면 됩니다. 이러한 4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또한 단체 행동을 하면 해고될까 봐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률에서는 정당한 단체 행위를 참가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해서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단체 행동을 했다고 하는 이유로 여러분들에게 불이익할 건 전혀 없는 겁니다. 노동조합의 임금 인상 요구가 비난받을 일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이유는 근로조건 개선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로조건의 개선의 대표적인 게 임금 인상이죠. 그러나 우리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 비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족노조가 서민들을 울린다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임금 인상 요구가 비난받을 일일까요? 임금은 그 자체로 자존심입니다. 임금은 노동에 대한 합당한 대가이면서 기업이 노동자를 대하는 존중과 예의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부끄럽거나 비난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에서 비정규직이 확대되고 고용이 불안정되고 저임금 노동자가 증가하다 보니까 사회는 점점 열악한 것에 주목하여 연민에는 익숙하지만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서는 낯설하기 때문에 임금 인상 요구를 비난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열악한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의 관심을 가지고 함께 차별에 맞서야 합니다. 임금 인상 등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서 조합원으로서의 나는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남극에는 황제 펭귄이 있습니다. 황제 펭귄은 남극의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서로 몸을 감싸 안는 허들링이라고 하는 것을 한다고 합니다. 허들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겁니다. 자리를 이탈하는 순간 이탈하는 펭귄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다른 펭귄 또한 추위로 인해 목숨을 잃을 것입니다. 노동조합의 조합원도 마찬가지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합원들이 할 일은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동료들의 체온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고 여러분들의 체온이 다른 동료에게 전달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연대라고 부릅니다. 주제로 돌아와서 왜 노동조합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시 이렇게 반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노동조합이 없었다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해보시면 왜 노동조합인가 라고 하는 질문의 답은 충분히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과 고용돼 있는 분은 노동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한국 사회에서는 노동 문제, 노동자에 대한 인식이 지극히 부정적입니다. 수배 전단이거든요. 인상 차이가 뭐라고 써 있습니까? 노동자 풍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게.
여기 뭐 혹시 교사가 계시면 교사풍 그 써 있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요즘 아파트에서 청소 일하는 사람들이 거의 환갑 넘은 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어떤 분이 열심히 복도 청소하고 계신데 엘리베이터가 닫히면서 젊은 엄마가 딸에게 하는 말이 들렸답니다. 그런데 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해본 얘기입니다. 짐작하시죠? 너 공부 열심히 안 하면 나중에 저렇게 노동자 된다? 우리 사회는 노동자라는 단어를 이런 용도로 사용합니다. 인권의식이 발달된 선진국 같으면 그런 사람들은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감정 노동자, 서비스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아직까지 이런 생각은 못하는 사회인 거죠. 빌리 엘리엇이라는 영화가 있죠. 요즘 뮤지컬이 더 유명해졌습니다. 파업하던 광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런던의 왕립 발레학교에 면접 시험 보러 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면접 시험 다 끝나고 나가려고 할 때 왕립 발레학교 총장이 그 영국 사회 최상류층 인사죠. 광부 학부모에게 마지막 인사를 뭐라고 했을까요? 파업에서 꼭 승리하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이게 한국 사회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프랑스 영화입니다. 집에 좀 늦게 온 딸과 엄마가 하는 대화가 나오는데 딸이 노동자들 파업하는 바람에 길이 막혔고 아주 난리 났어요. 불평을 하니까 그 엄마가 딸에게 타이릅니다. 여긴 미국이 아니야. 노동자가 파업한다고 불평하는 건 돈밖에 모르는 천박한 자본주의. 그 미국에서나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노동자 파업을 노동운동을 이해하지 못하면 야, 저 교양 없고 좀 천박한 사람이다. 이러한 정서가 있다는 거죠. 이거 영화에서 그런 장면 2개만 모으셨겠죠.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또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주한 프랑스 대사관의 부대사가 하는 말입니다. 프랑스에서는 대부분의 여론이 파업에 대해 이해심을 보이는 편입니다. 파업권이 필수적인 사회 권리라는 신념이 뿌리 깊게 박혔기 때문에 문제 삼지 않는 편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신성 불가침의 권리를 문제함들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노동자가 파업을 해서 그 사회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신성 불가침이라고 공무원이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미국 사회에서도 노동자 파업을 바라보는 시각 한국 사회는 다르다는 거예요. 저기 헐리우드라고 써 있죠. 작가 노조가 파업하는 모습입니다. 시나리오 쓰는 작가들이. 골든글로브 시상식이 취소돼 버렸습니다. 작가 노조의 파업을 지지하기 위해서 영화 배우들이 시상식에 한 명도 참석하지 않은 거예요. 작가들이 없다면 배우는 레드카펫을 밟을 권리가 없습니다. 한 명도 오지 마세요. 정말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자, 미국 애니메이션입니다.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 주인공들이 마녀가 사는 큰 성에 이제 왔는데 정문에 경비가 들여보내지 않는 겁니다. 그 경비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사실 우린 노조에서 나왔는데요. 무슨 불이익한 일을 당하진 않습니까? 그 경비가 반색을 하면서 들여보냅니다. 한국 사회는 그 반대입니다. 전 노동자 방문하는 게 저의 중요한 일과 중에 하나인데 요즘은 이제 공장에도 물론 노동조합이 있지만 큰 대형 빌딩에도 노동조합이 있고 그 안내하는 곳에는 이제 도우미들이 안내도 해주고 굉장히 친절하게 안내합니다. 근데 경비 아저씨나 그 도우미들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친절하게 물어볼 때 신분증을 꺼내면서 노동조합에 왔습니다. 대개 얼굴에서 웃음이 싹 가십니다. 굉장히 경계 눈빛으로 봅니다. 자신도 노동자이면서 노동조합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오히려 감시자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죠. 자, 상당히 노동조합, 노동운동에 부정적이라고 했는데 그럼 다른 나라들의 노동자 인식은 어떨까요? 자, 이 사람 또 나왔습니다. 직책이 부대사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원한다면 노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부대사도 노동조합에 가입한다는 겁니다. 자신을 노동자로 생각한다는 뜻이죠. 피터 존슨, 핀란드 교장협의 회장입니다. 요즘 핀란드 교육이 세계 최고의 교육이다. 뭐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그 나라의 교장을 대표하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핀란드는 교원노조와 교장협의 사이가 아주 좋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교장들은 다 노동조합에 가입했기 때문이다. 나도 조합원입니다. 유럽에서는 이제 교장 선생님도 말하자면 전교조에 가입한다는 거죠.
영국에는 교장 노조가 따로 있습니다. 교장이 자신을 스스로 노동자로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선진국에는 경찰 노동조합도 대부분 있습니다. 소방 노동조합도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소개할 노조는 뭘까요? 경찰 노조, 소방 노조, 혹시 군인 노조? 그렇습니다. 어떤 나라들이 있을까요? 스웨덴, 덴마크,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의 군인 노조가 활동합니다. 그럼 여러분 또 어떤 걱정이 됩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아니 경찰까지 노동운동하면 치안은 누가 지키나? 소방관들까지 파업하면 불은 누가 끄지? 군인까지 노동조합 활동하면 국방은 누가 지키나? 우린 그런 걱정부터 됩니다. 그러면 세계대전을 2번이나 치른 지역의 나라들이 저런 노동조합 합법화할 때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지금 우린 저걸 이해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독일에서는 군인노조가 파병에 반대했습니다. 독일 청년들의 귀한 목숨을 미국을 위한 총알바지로 내보낼 수는 없어 의회에서 파병 동의안이 결국 부결됐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비리 혐의가 있는 사령관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군인 노동조합이 활동하면 군대가 청렴해져요. 프랑스에는 판사노조, 변호사노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노조가 있다는 말은 곧 판사들이 스스로 노동자라고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노동운동가들이 프랑스까지 가서 활동할 때가 있는데 찾아와서 법률 자문해주는 노동조합이 판사노조, 변호사노조더라.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위가 높거나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노동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문화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굉장히 잘못된 인식입니다. 대학 다녔다고, 대학원 공부했다고, 직책이 과장, 부장, 팀장이라고 노동자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사실 좀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한국도 서서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익숙한 모습이죠? 아마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보셨을 수도 있고요. 직장인이 아니시더라도 많이들 뉴스에서 보셨던 익숙한 모습. 노동조합 하면 떠오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좀 촌스럽고 투박한 모습이죠? 사실 노동조합은 예쁘고 화려한 것과는 거리가 멀긴 합니다. 하지만 바다의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투박한 방파제처럼 노동조합도 투박하지만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간혹 일부 언론에서는 노조를 불법 단체나 악의 축인 것처럼 묘사할 때가 있습니다. 강경 노조 때문에 기업 활동이 위축된다는 식으로 말이죠. 그로 인한 영향인지 노조의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사용자의 갑질과 산업재해, 부당해고 등을 직접 경험하고 노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면서 노조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If I were looking for a good job that lets me build some security for my family, I'd join a union. I travel a lot. I've been to countries that don't have unions, that prohibit unions. That's where you've got still child labor. That's where you have terrible exploitation and workers are constantly being injured and hurt and there are no protections. And that's true for everybody because there's no union movement. If I wanted somebody who had my back, I'd join a union. 오바마의 말을 빌리자면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이 든든한 뒷배경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노동조합이라는 것이죠. 노동자라면 누구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참여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노동조합을 가입한다고 해서 바로 어떤 복리후생이나 이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노조가 힘을 갖춰야 노동자들의 권리를 쟁취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스스로 만들어가고 쟁취해서 나오는 결과물인 셈이죠. 참고로 우리나라 노조 가입률은 10%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복지국가 스웨덴 같은 북유럽 국가들의 60%에서 80%에 이르는 노조 가입률과 비교해보면 미미한 수준이지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최근 MZ세대 직장인들의 대다수는 노조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사람인에서 21년 6월에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10명 중 8명은 노동조합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더라고요.
더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함께할 수 있도록 저부터 더 노력해야겠습니다.